미니마이징을 시도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얻는 2차적인 이득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결국 그 고립되시는 게 제일 문제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차리는 방법.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정말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맞는지 상대방이 혹시 나를 좀 너무 안 좋게 몰아가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뭐 진료를 볼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누구누구씨 잘못이 아니고 좀 저분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몰랐는데 정말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밖에서 볼 때 너무나도 자명한데 관계 속에 있으면 잘 네, 모르는 거죠. 안 보여요. 네. 이 가스라이팅의 단계 중에서 이제 고립 단계가 있죠. 이제 나만 봐라, 나만 믿어라, 다 문제가 있다. 좀 미니마이징 단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주변에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레퍼런스는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야, 그거는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 너무 지나친데? 뭐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인 거 아닌가? 야, 좀 지나쳐 라는 말을 들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피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맞서 싸워서 이겨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잘 안 돼요.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 억울해서 똑같이 돌려주겠다. 뭐 논리로 이기겠다. 혹은 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망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나를 뭔가 자신과의 관계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하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계속 자신한테 좀 속박시키려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종속시키려는 좀 그런 의도를 가진 표현들을 쓰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꽤 위험한 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아니다 맞다로 싸우는 그런 상황은 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이제 상대방에게 이 사람 나 진짜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식의 심증만 심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말싸움이 이제 길어지다 보면은 그냥 너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으면은 미안하고 그런데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하고 그냥 그 선에서 정리하시고 살짝 또 이런 분들하고 거리를 두시는 게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러게요. 합니다. 이게 네. 저는 가스라이팅이 주는 어감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나한테 뭐 좀 이렇게 느껴진다. 좀 너무 뭐 통제하려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이렇게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완전히 뭔가를 낙인 찍어버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좀 섣불리 상대의 이야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여기지는 않는지를 항상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스라이팅은 사실 그 나이에 대한 그런 정의 기준은 없죠.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이게 심리적 학대고 심리적 학대는 언제 어떤 나이에 받든지 간에 되게 트라우마로 이후의 어떤 삶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가스라이팅이냐 아니냐 보다도 사실 너무 고생을 하셨고 네, 이게 계속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네, 그만큼의 사건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떤 의도라는 부분에 비춰본다면은 사실은 이 오빠라는 사람이 한 것도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명확하게 이제 계속 동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이걸 이제 발설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려고 미니마이징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뭐 충분히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요것만 놓고서는 이게 가스라이팅이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믿을 만한 다른 친구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제3자에게 좀 털어놓고 자문을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힘들죠. 이게 사실 힘든 개념입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네,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사실은 보기는 힘들 겁니다. 음. 근데 정말 그렇게 느끼죠. 이거는 아마 이제 초자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 했던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형성된 가치관이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가지고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조금 이런 성취라든지 압박감을 좀 많이 받으신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가스라이팅에서도 관계 내에서는 내가 이게 맞는 생각을 하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혼자서는 이게 내가 이게 뭐 가짜 자아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참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뭐 주변 사람이나 상담 같은 게 좀 도움이 되시겠죠. 이제 의존성 성격이 있는 분이 자기애성 성격이나 반사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 이 조합이 진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실 이기기는 힘들어요. 피해 다니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항상 이겨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잘 지내는 게 목표가 되어야지 싸워서 이기는 거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존성 성격은 그렇게 다가오는 걸 좀 거절하기도 힘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보조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친한 친구나 아니면은 꾸준한 상담을 받는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을 보조자, 내가 좀 헷갈릴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는 건강한 의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스라이터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비난하는 목소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회사에서 그런 얘기 듣고 또 다음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 듣고 하셨는데 결국 몇 번 바꿔서 되게 분위기 좋은 데에서 네, 적응하시면서 그런 마음들 좀 치유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꼭 너무 힘들게 하면 진짜 와서 싸우기보다는 네, 편안하고 좀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사실 옮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네, 옮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진짜 피해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부모님 입장에서 혹은 선배 입장에서. 근데 이걸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마이징을 시도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얻는 2차적인 이득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목적을 하는 게 무조건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지, 그러니까 자기 통제 밑에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거를 좀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근데 본인이 별로 안 원하시면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모두 다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려는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과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스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간에 혹시라도 이 문제로 고민이 되면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나랑 좀 상의를 하자. 예, 요 정도로 옵션을 주시고, 사실은 이제 결정은 당사자에게 맡겨야죠. 걸렸다 이놈. 네. 이게 미니마이징이죠. 나라서 너 걷어주는 거야. 너같이 실력 없는 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계속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네. 같아요. 다른 곳 많잖아요. 네, 태권도장이 얼마나 많을 텐데, 물론 제가 그쪽을 잘 모르니까 쉽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 하면서 계속 하는 거는 네, 혜진님의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컨트롤하는 거, 상대방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우신 분들은 이게 본인이 하는 게 잘못인지 모르고 맞아요. 네, 네. 그런 하는 경우도 많이 그쵸.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통제의 의도는 물론 이제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은혜 사건의 이은혜처럼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무의식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도 가스라이팅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좀 어려워지죠. 무조건 너 무의식 속에 날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캐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사실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 이거 뭐 혹시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나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맞아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가스라이팅이 아닌 거죠. 네. 심지어 이은혜도 자기 아니라고 그러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과거가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죠. 진짜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말하는 좀 옅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옅게. 다른 대인관계들로 잘 덮어줘야죠. 좋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 보내는 게 좀 좋을 거고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보내면서도 좋은 경험들 쌓을 수 있잖아요. 예, 혼자 여행 갈 수도 있고 반려견하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이미 잘하고 계시고 지금 이미 치유 중이시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극복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이 되게 어려운 질문을 잘 하시는 분이군요. 결국에는 스스로 버림받을 거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제 곁에 두려는 그런 시도들 역시 가스라이팅으로 볼 수 있느냐인데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냉정하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사적 동일시까지 사용해서 네.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나타난다면 가스라이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참 그 마음은 참 비난하기 힘들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긴 해요. 떠나는 것이 너무 두렵기는 한데, 네, 그럴 때 하는 행동이 스스로 뭐 어떤 자해를 한다든지 죽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아직 상대방한테 네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판단력을 잃게 해서 의지하게 만드는 건 저는 좀 방식이 다른 것 같거든요. 투사적 동일시에서 네, 그 어떤 마음도 내가 사실은 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잘못했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결국엔 떠나게 만든 뒤에 너도 똑같아라고 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못 떠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좀 목적이나 어떤 보이는 모습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패턴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일괄적으로 이게 똑같은 거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겹치는 분들이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통제를 싫어하면서도 또 그거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두 개 마음 동시에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그 비중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거겠죠. 아마 불안이 좀 높으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 좀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어쨌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존성 성격을 가지신 분이 자기애성 성격, 이런 반사애성 성격에 더 끌리게 되시는 거죠. 연인인데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 이거는 좀 아니죠. 네, 연인 사이 관계에서는 수평적인 관계여야 되는데 수직적인 관계를 설정한 거잖아요. 그 맞아요. 사람의 자율성을 인정 안 해주는 거고 자아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한 연애가 아닙니다. 일단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내가 일단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맞고 틀리는 거에 판단의 대상은 아닌 거죠. 일단은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맞는 겁니다. 네, 네. 잘잘못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연습부터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판단이 득과 실이 있으니까 안정성이 보장되고 좋은 직장이라면 그래서 난 꼭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 나의 정신 건강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땐 진짜 너무 뻔한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직장에 가려고 태어나신 건 아니잖아요. 나보다 소중한 건 없고요. 안정성이 보장되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직장 혹은 쉽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준하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벗어나오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게 사람들이 정신적인 피해라는 게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 그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생겼다. 그러면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으로 계속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그만두실 거예요. 근데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참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이런 힘듦을 약하게 본다, 안 보이니까 좀 무시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질환이라는 거에 힘을 너무 약하게 보고 참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냥 암이랑 똑같아요. 놔두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조기에 끊어줘야죠. 요즘엔 또 직장 내 괴롭힘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또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이렇게 장기간 가스라이팅에
이제 접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도움을 청할 생각도 잘 하시지 못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분명히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또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큰 범주를 보면 정서적인 폭력, 학대 안에 가스라이팅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일단 정서적 폭력에는 저는 해당되는 문제가 네. 생각해요. 그럼요. 네, 가스라이팅은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2차적인 이득을 위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뭐 죄를 지었어도 가족이니까 신고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굉장히 좀 힘드신 상황일 것 같고요. 처벌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로 실제적인 처벌로 이르기는 쉽지는 않죠. 네, 이어지는 경우를 네. 좀 본 적은 없죠. 음. 힘들 거고요. 네. 참 많이 힘드신데 과거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아직 이게 현재 진행형이니까 더 힘드신 걸 텐데 시각을 돌려야 됩니다. 그쪽 계속 쳐다보면 힘들어지고요. 그냥 개가 짖어도 나는 갈 길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내가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재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대방 같이 뵌 적도 있어요. 보기를 원하셔가지고. 네. 무조건 헤어지라는 말을 진짜 잘 안 하는데 하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막 거의 폭력도 저지르고 그런데도 신고 못하고 정신적으로 좀 거의 중속돼 있고 정말 이런 그건 경우들이 아니죠. 있었는데 실제로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이런 거 어떻게 하시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다고 했거든요. 네. 이거는 자격 없는 분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것만 가지고 물론 그분을 또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네. 아무리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상처 줄 권리는 없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달 라이브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